오늘은 위 목차 중 1, 2, 3, 4의 소제목에 대한 간단한 영적 원리와 구조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자아의 청사진을 가진 나. 우리들은 근원과 분리감을 가질 수 있는 개별의식을 유지시키는 코잘체를 입고 있습니다. 개별의식이란 스스로 의식 성장에 대한 경험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의 의식이며 근원 속의 작은 근원으로서의 존재 상태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근원과 분리감을 가질 수 있는 코잘체가 없다면 집합적 의식 상태가 되겠죠. 집합적 의식 상태란 삼나 만상으로 나타난 모든 것과 연결감을 가진 상태이며 근원과의 분리감이 약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천사란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천사들은 집합의식 상태이죠. 우리들의 코잘체에는 자신의 상위자아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상위자아는 근원으로부터의 청사진을 상위자아 자신의 에너지 장에 가지고 있죠. 상위자아는 근원의 청사진에 이끌리며 자신이 배울 경험의 청사진을 계획하고 자신의 의식을 분화시켰습니다. 그 분화된 의식들이 우리들이며 우리들은 상위자아보다 낮은 진동의 개별의식을 유지시켜주는 코잘체를 현재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망각은 어떻게 생길까? 삶의 청사진이 담긴 망각의 에너지체. 상위자아가 계획한 청사진은 자신이 분화한 자아들의 코잘체에 나뉘어져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코잘체에 저장되어 있는 상위자아의 청사진을 바로 알거나 보지 못하기에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상위자아가 계획한 청사진에 이끌리며 스스로 물질계를 경험할 청사진을 계획하여 윤회를 통해 경험을 이어가며 의식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계획하는 삶의 청사진은 망각을 일으키는 에너지체 속에 담기며 자신의 오라장이 구성됩니다. 저 에너지체의 원인으로 현재 우리들은 자신의 모든 전생의 기억과 영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성품에 대해 망각되어 있죠. 청사진이 담긴 망각을 일으키는 에너지체는 많은 전생을 가진 영으로서의 우리들이 삶에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집중하게 하여 스스로 상위자아의 청사진에 이끌려 계획한 각각의 윤회 삶의 청사진 속 배움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삶의 청사진으로 구성되는 영적 계획 부분. 삶의 청사진에는 여러 삶의 전생 인과의 카르마와 새롭게 시작되는 배움을 위한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전생 인과에서의 카르마는 각 생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관계의 균형을 가지기 위해 현생의 삶의 시간선에서 순서를 두고 사건이 일어나거나 전생 인과가 있는 인연과 연결되도록 계획이 됩니다. 만약 전생 중 어느 생에서 오만을 다루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을 억압했다면 억압할 때의 동기와 그 방법의 종류 등에 따라 현생의 어느 시기에 그 균형을 바로잡을 카르마를 스스로 설정하게 되며 오만과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다른 여러 전생의 인과도 균형을 가질 시간을 현생의 삶 속에 순서대로 계획하여 망각된 상태에서 삶의 시간선을 통과하며 여러 개의 카르마와 직면이 되도록 합니다. 인과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에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복합되는 양상으로 계획하게 되는데 영인 우리들은 정확하게 인과의 균형을 잡는 계획을 하는 것을 많은 전생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생 인과 그리고 새로운 배움으로 구성되는 삶의 청사진은 새로운 배움에서는 영들 사이에서 요청과 허용 그리고 동의로
어느 사건이나 입장 또는 환경에 대해 서로 역할을 설정하여 경험해보며 각각의 새로운 상황이나 입장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며 의식이 확장되도록 청사진 계획은 구성됩니다. 네 번째, 마음 공부에서 다루는 에고는 무엇일까?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공부를 마음 공부라 하죠. 마음 공부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영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망각을 일으키는 자신의 청사진 아래의 에너지장에서 일어납니다. 두뇌는 생각이 일어나는 에너지장에서 송신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신기관이 되죠. 망각을 일으키는 체에는 이 생에 윤회하기 전 계획한 자신의 청사진이 있는 곳이고, 망각의 에너지체 아래에 있는 생각은 저 청사진에 이끌리게 됩니다. 삶의 어느 나이대가 되었을 때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에 관심이 일어나는 것이거나, 또는 자연스럽거나 부자연스럽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처음 보는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가깝게 느껴지거나, 또는 강한 이끌림이 느껴지거나 하는 것이 삶의 청사진이 담긴 망각의 에너지체 아래에 있는 생각을 일으키는 에너지장과 관련되어서이죠. 감정은 먼저 일어난 생각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에너지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말하는 관념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감정이 생각의 에너지장 아래에 있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되는데,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해 고정시킨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을 보자면 검은색은 어두움, 부정, 탁함 등으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검은색을 볼 때 즉시 믿음에 기반된 생각이 바로 떠오르고, 그 다음 무거운 감정이 뒤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검은색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그 전에 생각에 뒤따르던 무거운 감정은 바뀐 믿음에 따라 변화되어 일어납니다. 검은색을 따뜻함, 온화함, 고요함으로 믿음을 바꾸면 관념은 검은색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보게 되는 생각을 일으키고, 저 생각은 평온한 감정이 일어나게 하죠. 생각은 전생에서 오랫동안 가졌던 자신의 생각 패턴에 영향을 받는데, 자신이 계획한 현생의 청사진은 저런 전생의 생각 패턴에서 부조화적인 부분의 균형을 찾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현생의 계획과 전생의 자신의 생각 패턴과는 자주 충돌하게 되며, 많은 사건들에서 이기심의 인간적 선택과 조화의 영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공부로 다루려고 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영적 구조와 자신의 청사진이 담긴 망각을 일으키는 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에고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게 하는 자신의 낡은 관점을 바꾸게 하여 마음 공부가 한결 쉽게 되도록 하는 측면을 제공하게 되죠. 오늘은 소제목 1에서 4까지를 얘기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나머지 소제목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